임진왜란 이렇게 했는데 이 임진왜란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뉘죠, 여러분들. 예,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휴전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 휴전을 거쳐서 네 정유재란까지 휴전을 거쳐가지고 정유재란 이런 두 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 시점 속에서는요 완전히 깨집니다. 네, 이 조선이 완전히 그냥 정신없이 깨져나가요. 정신없이 깨져나가요. 방어 자체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일본의 신무기 뭐예요? 딱콩! 예, 조총. 이 조총으로 인해 가지고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조총이 엄청난 대단한 무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무기 체계로 본다면 우리가 훨씬 뛰어나요. 무기 체계로 본다면 일본의 어떤 조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조총 자체가 위력을 발휘하는 건 아닌데 이게 왜 이게 무서운 게 되냐면 맨 처음에 일본 내에서도 여러분들 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전국을 통일한 그 인물이 바로 이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이 조총의 위력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일본도 역시 이제 무사 집단 아닙니까? 이 칼 갖고 탁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죠? 맨 처음에는 이 조총이 나왔을 때 이 조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뭐야 저거. 왜냐면 조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총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지금 총은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나가잖아요. 조총은 그게 아니에요. 자, 심지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총구를 닦고 그 다음에 빵.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다시 또 세워서 화약 집어넣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심지에 불을 붙여서 디디디디디디디 땅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야 그래서 모착 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조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총을 가지고 오다 노부나가 이런 사람들이 진영을 짠 거예요. 진영을. 예를 들면 이거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게 3열로 조총을 들고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총을 땅 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은 뒤로 빠지고 그럼 두 번째 줄에서 총을 땅 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열심히 닦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총을 땅 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미 다 이제 총 다 닦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또 총을 땅 쏘는 거예요. 즉, 조총이 집단으로 모이는 순간 위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조총 그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무기는 아닌데, 그 조총이 집단을 이루면서 이 열을 형성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건 굉장히 큰 무기가 된 거죠. 이러면서 이 칼을 잡았던 그 무사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임진왜란 때도 이 조선 육군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더라라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선생님, 그럼 왜 육지는 그런데 왜 수군은 왜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이 수군에서는요. 그죠?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정말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장수는 말이죠. 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순신은요 절대 일본하고요 근접해서 싸우질 않아요. 싸우는 거 보면 늘 등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조총의 사정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 붙으면 죽는 거예요. 붙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죠. 대신 우리에게는 수군에게는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 그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포예요. 포. 이 포는요. 일본 포하고는 상대 달등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포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핵폭탄의 어떤 그런 위력을 가진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비교를 해본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항상 등거리에서요 거리를 준 다음에 거기서 포를 쏴대면서 일본 배를 깨는 그런 전술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배를 한 곳에 몰아놓고 때리는, 때려버리면 일본 배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일본 배하고 우리나라 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배는 판옥선이라 그래가지고 이 밑이 평평합니다. 밑이 평평하고 일본 배 같은 경우에는 밑이 뾰족해요. 다 그 배의 장단점이 있죠. 일본 배는 뭐냐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슉 합니다. 근데 우리 배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일본 배가 혹시
어떤 그 한 진영 속에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함정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 배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데서 서로 자기들이 좌충우돌 막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배들이 빨리 움직이니까 이게 물살 같은 거 이제 빠르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포탄 때려 넣으면요. 그 게임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그런 물살의 힘, 적들의 무기, 적들의 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어느 한 지점을 딱 타깃점으로 잡아가지고 그곳에서 전쟁을 딱 하면 네, 이순신은 질 수가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죠. 그걸 정확히 이순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건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이 지금 이제 이 육지와 이 바다에서 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간에 만약에 이 육지처럼 이 바다가 뚫렸더라면 아주 쉽게 조선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바닷길이 뚫리지 않다 보니까 이 육지로 계속 치고 올라가기가 왜냐하면 물자 보급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초반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누가 도움을 주러 옵니까? 그렇죠. 이때 명나라. 예, 명나라가 또 도움을 주러 오죠. 예, 여기는 지금 이순신, 수군의 승리. 수군의 승리. 예. 자, 요런 어떤 그 큰 두 개의 축. 예, 이 명나라의 도움과 수군의 어떤 승리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휴전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 임진왜란 중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 휴전 기간에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제 너무 당한 거예요, 육지에서. 그래서 이 군사제도를 개편을 합니다. 어떻게 개편을 하느냐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중앙군과 예, 지방군에 대한 개편이 있거든요. 자, 중앙군은 네, 5위 체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5위 체제. 5위 체제에서 5군영 체제로 바꿉니다. 제가 요거는요, 조선 후기 그 군제 파트 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5위는 한양 중심이라면 5군영은 좀 더 그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넓히는 겁니다. 5군영 체제는요. 그리고 5군영을 다 쓰면 안 되고 여기서 5군영 중에서 여러분들 훈련 도감 5군영 중에 하나거든요. 훈련 도감을 이 휴전 기간 중에 만들게 됩니다. 이 훈련 도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직업군인이라는 거예요. 직업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훈련 도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5군영 체제가 갖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군은요, 속오군 체제라는 거예요.